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흥하자 미주흥입니다. 거의 일주일 만에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업무도 그렇고 일정들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영상 업로드가 늦어진 점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늦어진 만큼 또 주말에 시간이 있을 때 열심히 영상 관련 소식, 최근 뉴스들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가져온 소식,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죠. 팔란티어 관련한 소식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팔란티어에 대한 3가지 사실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팔란티어와 데이터독을 비교하는 내용의 기사 2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는 팔란티어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항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팔란티어는 이미 AI,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유행하기 전부터 해당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었고요. 제품이나 고객 그리고 성장이 차별화되고 있고 주요 잠재적 단점에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이제 주요한 발전들로 인해서 월스트리트 그리고 기술주를 둘러싼 대화의 흐름이 많이 바뀌었었습니다. 최근까지도 생성형 AI 챗 GPT 이슈들이 나오면서 알파벳이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 또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많은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데 자연스럽게 기술주의 좋은 흐름을 불러왔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팔란티어이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팔란티어를 왜 소유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팔란티어는 데이터와 동의어라고 합니다. 팔란티어가 현재 이러한 머신러닝이라던가 AI 부분에 대한 관심이 덜 할 때에도 이미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었다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인데요. 제품인 파운드리 그리고 고담은 정부와 민간 기업이 다양한 소스에서 가져온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맞춤형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팔란티어의 최신 플랫폼인 AIP를 통해 가지고 정부와 기업은 질문에 대답을 하고 원본 컨텐츠를 생성을 하고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안전하게 통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팔란티어가 제공한 실제 사례에서 복잡한 제조라던가 유통 부분의 회사가 팔란티어의 AI를 사용하여 진행 중인 트럭, 부품, 주문을 추적하여 데이터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동화할 수 있었고 사용자는 회사의 LLM에 쿼리하여 영향을 받는 주문을 확인하고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모든 상업적이든 정부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결정의 최적의 효율점을 제공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가트너는 데이터 통합에 대한 2022년 조사에서 팔란티어를 선구자로 인정을 했고요. 다른 부분에서도 팔란티어를 최고 순위의 리더로 분류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미군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부터 다양한 정부 기관들도 팔란티어를 채택을 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가 지난 분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서 수익성을 달성했다는 사실이 많은 주목을 받았고요. 이 시점에서 회사 고객 판매 그리고 고객 및 판매 성장에 대해서 아주 인상적인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간 팔란티어의 촉매제 중 하나가 고객 기반을 정부를 넘어서 더 많은 상업적 비즈니스로 확장하는 부분이었는데 아래 설명된 바와 같이 지난 2년 동안 총 고객 150% 이상 증가하였고요. 매출은 지난 12개월 동안 20억 달러에 도달하였다고 합니다. 지난해에 이제 추가된 114개의 고객 중 96개가 상업적 측면에서 왔고 정부의 자금은 넉넉하지만 성장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상업기업의 시장이 더 광대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당연히 희소식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팔란티어는 2023 회계연도 매출이 16% 성장을 하면서 22억 달러에 도달을 할 걸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해당 부분은 회사가 확장되면 매우 수익성이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매 분기 있는 실적 발표, 주요 성과 지표 확인할 필요는 있겠죠.
그렇다면 팔란티어 잠재적인 리스크가 없냐? 당연히 있었죠. SBC라고 하는 주식 기반 보상 부분입니다. 많은 성장주들이 사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주가 상승에 상당히 억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SBC는 결국은 발행 주식 수를 증가를 시키면서 결국 주식 가치를 희석을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주식은 이제 회사의 총 주식 수가 증가할 때 나눠지는 파이가, 시가총액을 나누는 파이가 많아지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있어서는 당연히 억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2022년 한 해에만 팔란티어는 5억 6,500만 달러 상당의 SBC를 지출을 했고요. 희석된 주식수 아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21년 이후에 24%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SBC의 장점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직원과 그리고 투자자들의 목표를 일치시킬 수 있고, 회사 차원에서는 현금을 절약을 하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장기 부채 없이 팔란티어가 29억 달러의 현금 그리고 투자금을 모았다는 게 그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회사들이 희석을 상쇄하기 위해서 나중에 주식 환매 계획을 세우기도 하는데, 팔란티어 투자자들에게 아주 좋았던 부분은 SBC가 1분기 매출의 22%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주가 희석이 둔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희소식으로 들리기도 했습니다. 주가는 여전히 2021년 최고치에 비해서는 60% 떨어져 있는데, 매출의 16배 PS 비율이 싼 거는 아니지만, 하지만 같은 데이터 기업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스노우플레이크의 25배에 비하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여전히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AI 부분에서의 훌륭한 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고요. 주가의 밸류에이션 그리고 최근에 이제 폭발적인 급등을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지금 시장 상황이 약간 우려점이 좀 커지고 있기도 한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가져온 소식은 팔란티어와 데이터독에 대한 소개입니다. 팔란티어와 데이터독 모두 조직의 데이터 수집을 간소화한다. 이러한 부분에서 비슷한 사업 영역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서로 다른 시장에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느 회사가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냐라는 부분을 살펴보면요. 팔란티어의 매출은 2020년 47%, 21년 41% 증가했고, 회사는 처음에는 2025년까지 매년 최소 30%의 매출 성장을 예측을 했지만 2023년에는 17% 성장하는 결과를 보여주면서 아무래도 상업 부분에서 거시적 역풍이 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도 있고 기업들에서의 지출을 감소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해당 부분이 성장 둔화를 이끄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긍정적인 면은 팔란티어는 미국 사업이 회복이 되고 있고 해외 성장 둔화를 상쇄함에 따라서 3분기 연속 성장 둔화를 마감한 1분기 연간 상업 매출 성장 다시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눈여겨볼 만한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챗 GPT와 같은 AI 플랫폼 부상으로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유도를 하면서 장기적인 성장에 촉진이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들이 많은 상황인데, 데이터독 같은 경우에는 매출 성장률 자체는 팔란티어보다 더 좋은 수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66%, 2021년 70%, 22년 63%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2023년에 이제 데이터독은 순 유지율이 130% 미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매출은 약 24%에서 2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이유에 의해 가지고 이러한 데이터 그리고 성장주들이 매출 성장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데이터독 역시 제너레이티브 AI 시장의 장기적 확장으로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은 데이터독이나 팔란티어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주가도 그에 따라서 많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익성 부분에서는 어떨까요? 주식 기반 보상을 제외하고서 비갭 기준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 팔란티어는 비용 절감 그리고 주식 기반 보상 비용을 억제를 하면서 지난 2분기 동안 갭 수익을 짜냈고, 회사는 남은 2023년까지 분기별로 수익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가 2022년 3억 7,400만 달러의 손실에 비해서 2023년 올해는 1억 1,500만 달러의 갭 순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기대치 바탕으로 팔란티어 향후 비갭 수익의 69배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데이터독은 수익성 부분에서는 팔란티어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수익성이 매우 낮고요. 수익 성장이 감소함에 따라서
실제로 인력 확장을 위해선 지출을 또 늘릴 계획이라고도 합니다. 뭐 이러한 부분이 성장의 촉진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여전히 데이터독의 EPS 21% 증가 예측을 하면서 주식은 빅의 포워드 수익의 83배로 저렴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저자는 팔란티어와 데이터독 두 종목 중에서는 팔란티어를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팔란티어와 데이터독 모두 둘 다 고르지 못한 변동성이 심한 상태에서는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한다면 팔란티어를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갭이익이 아무래도 증가하고 있고 주가가 저렴하고 정부 그리고 상업 부분에 더 균형 잡힌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독의 미래 역시 여전히 밝지만 거시적 환경이 안정이 될 때까지 침체기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전략은 약간은 리스크가 있는 전략이 아닌가라는 게 이 저자의 요지인 것 같고요. 뭐 여러분들 모두 팔란티어, 데이터독 모두 좋은 종목이라는 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에 대한 분석 그리고 회사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란티어를 조금 더 선호하는 입장이고 또 데이터독에서도 데이터독 투자자분들도 각각의 이유가 있다면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결국 모두가 주식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팔란티어와 데이터독 내용까지 살펴봤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데이터독 같은 경우에도 매출 성장 예측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7, 2024년 1.48, 2025년 1.94로 매출 성장은 꾸준히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애널리스트들 평가 또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로서 데이터독 또한 괜찮은 종목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팔란티어와 데이터독까지 비교하는 시간 마무리해 봤고요.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온 만큼 계속해서 꾸준히 영상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흥하자 미주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